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아크테릭스 고텍스 자켓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고텍스 자켓은 정말 애물단지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넣고 다니긴 하는데 정작 입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습력이 굉장히 좋은 자켓이라고 그렇게 선전은 하지만 우중에 이것을 입고 산행을 해보면 땀이 차는 거는 뭐 이 자켓, 고텍스 자켓이나 또 그렇지 않은 방수 자켓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 방수 자켓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행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를 오랫동안 맞게 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장비로 이 고텍스나 또는 방수 자켓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고텍스의 효과를, 투습력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은 실제로는 산행 중에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잠깐 쉴 때입니다. 쉴 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마못이나 뭐 또는 블랙 다이몬드나 이런 자켓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체 원단을 쓴 그런 자켓에 비해서 고텍스 자켓이 참 잘 빨리 마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고텍스 말고도 뭐 이벤트나 네오션 같은 고텍스보다 더 투습력이 좋은 그런 자켓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수 자켓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기예보를 보고 그냥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넣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자켓은 유럽에 트레킹을 가시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북유럽 같으면 여름에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에 가서 트레킹을 하시더라도 오후에 이렇게 비가 잠깐씩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내리는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고텍스 자켓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애물단지, 저도 해외 트레킹 갈 때 이외에는 이 자켓을 거의 고텍스 자켓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또 저는 주로 소프트쉘 자켓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런 일도 이렇게 고텍스 자켓을 방풍용으로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에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는 우중 산행 시 또는 이제 해외 트레킹을 나갔을 때 필요한 아크테릭스에서 나온 고텍스 자켓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아크테릭스 제품을 들고 나온 이유는 고텍스 자켓에 있어서는 아크테릭스 자켓이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거는 그 내구성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텍스 자켓을 오랫동안 입어보시면, 고텍스 자켓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 사면 대부분 다 7년, 10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입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입어도 이 광택이 죽지 않고 다시 표면에 발수막을 다시 보고 나면 다시 새 옷처럼 이렇게 변하는 옷이 아크테릭스의 고텍스 자켓입니다. 고텍스라고 하니까, 고텍스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그도 좋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이렇게, 고롱,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큰, 등산복 메이커마다 다 고텍스 자켓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입어보면 내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고텍스인데 메이커마다 조금씩 성능도 다르고 또 내구성도 다를까? 그 이유는 또 색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크텍스의 자켓은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색상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텍스 자켓은 너 왜 사? 그러면 저는 그냥 예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 메이커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겉감을 고텍스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텍스는 안쪽에 있는 멤브레인과 안감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겉감은 각 등산복 메이커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크테릭스 자켓이 좋다. 이런 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아크테릭스를 일단은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아크테릭스는 무게에 따라서, 근데 무게에 따라서라는 것은 또 거기 소재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무게에 따라서 제일 가벼운 것은 SL, 그 다음에 그보다 살짝 무거운 것이 FL, 그 다음에 LT,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SV로 이렇게 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보통 SL의 경우는 팩라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팩라이트, 요새는 이제 팩라이트 플러스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팩라이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새 아크테릭스는 FL부터는 주로 고텍스 프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된 고텍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산용으로 쓰이는 아크테릭스 자켓은 이제 옛날에는 세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알파, 베타, 제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파 모델들은 테크니컬 등반용입니다. 클라이밍용이라고 하죠. 테크니컬 등반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알파입니다. 이 자켓이 알파 시리즈가 테크니컬 등반용이기 때문에 사이드 포켓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포켓과 팔뚝에 조그만한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알파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시리즈가 있는데 베타 시리즈는 올라운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에도 사용할 수 있고 트레킹이나 하이킹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타 자켓의 특징은 이제 사이드 주머니가 나폴레옹 주머니가 아니라 사이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타도 사이드 포켓이 있습니다. 제타는 이제 하이킹하고 트레킹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산에서 또는 이제 유럽의 알프스나 아니면 스칸디나비아에서 트레킹을 할 때, 그때 비가 올 때 가지고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자켓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켓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알파 시리즈는 아니겠죠. 이거는 테크니컬 등반용으로 만들어진 자켓이니까 굳이 그것을 살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주머니가 사이드 포켓이 없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주머니만 있기 때문에 사실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시리즈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와 제타 시리즈 중에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자켓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가볍고 패킹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가볍고 패킹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그거는 SL이나 FL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땀이 많이 난다, 또 더위도 많이 탄다. 그러면 이 겨드랑이 밑에 핏집이라 그럽니다. 핏집이라 그러는데 이 핏집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골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나 제타인데 저는 그냥 베타 중에 제일 가벼운 가볍고 패킹 사이즈도 작은 SL 시리즈를 저는 선택할 겁니다. 그게 주머니가 있고
예, 그리고, 제타와 베타가 다른 점은, 제타는, 보면 사이드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에, 이 베타는 하우징이 있습니다, 위쪽에. 예,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지퍼를 올렸을 때, 지퍼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가고 지퍼가 있는 부분에 이게 하우징을 해서 지퍼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타 시리즈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갑자기 오는 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낭에 주로 넣고 다니는 자켓이라 그러면 베타 시리즈가 제일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또 가볍고 또 패킹 사이즈가 작으려 그러면 SL이나 FL 쪽에. 근데 베타 시리즈에서는 이제 FL 시리즈가 없습니다. FL이었고 SL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SL 하이브리드는 이제 몸통 부분은 그냥 팩라이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텍스 시니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약간 이제 질긴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어깨나 이런 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배낭을 매거나 했을 때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베타 SL 하이브리드 자켓입니다. 이것은 베타 그냥 SL입니다. 제가 이건 재작년인가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SL 모델은 안 나오고 SL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SL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예전에 이제 SL 시리즈는 이쪽에는 핏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이 핏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텍스는 등산용으로는 3가지가 나오는데 알파 시리즈는 이제 테크니컬 등반용이다. 그다음 베타, 제타를 보통 일반 하이킹, 트레킹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 물론 베타도 테크니컬 클라이밍에 쓸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요 고텍스 자켓은 SL, FL, LT, AR, SV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두꺼워진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때는 주머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주머니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알 수 있고, 또 자기의 산행 스타일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이 많으시거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핏집이 있는 것이 조금 더 환기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아크텍스 자켓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텍스 자켓에 있어서만큼은 아크텍스 자켓들이 제일 잘 만들고, 물론 또 비싸기도 제일 비쌉니다. 비싼 게 이 자켓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켓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